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은 시청자 댓글. 우리 닉네임이 빨간 헬멧 옥누님께서 댓글 적으신 게 있습니다. 댓글 적으신 게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좋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때 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가져왔습니다. 자, 댓글을 적어주신 빨간 헬멧 옥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적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댓글은 영상 어느 것에 이제 달려있는 댓글이냐면, 자꾸 저에게 결혼해라 재촉하는 엄마와 한바탕 했습니다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어젠가 올라갔을 거예요. 어제.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고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이 댓글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결혼 생각이 없다면 이미 부모님에게 반대로 주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낮더라도 본인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의 90%는 님이 생각하는 그 여자들이겠지만 10% 이내의 멀쩡한 여자는 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여자분들을 좀 나쁘게 보는 말 같은데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결혼의 생각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말한 방식을 응용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과일 가게 배달원 일 때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팀장으로 일하는데 아직도 배달기사분들 배송이 후달리면 지원 사격 많이 갑니다. 제가 빨간색 헬멧 쓰고 배송하기 때문에 닉네임도 이렇게 정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참고사항인데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배달 대행보다는 월급직 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 배달 앤 음식점 소속 기사. 이유는 결혼 시의 집마련 때문인데요. 여자가 혹여나 상당한 금액을 보탠다고 해도 대출이 없으면 진짜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달 대행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안 내줍니다. 집값이 완전 미쳐버려서 현금이 2억 이상이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그것을 커버할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은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커버할 능력이 되시면 월급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 말씀드린 겁니다. 원룸 시작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머지 10%마저 날아가는 행위입니다. 원룸도 괜찮다는 여자는 제가 엄청난 여자를 거쳐갔는데 단언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못해도 투룸 빌라 전세입니다. 그냥 불가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월급제의가 필수란 얘기입니다. 저도 와이프랑 도합 2억 2천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월급쟁이 아니었으면 대출 절대 못 받았을 겁니다. 집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님의 자금에 맞는 집을 사놓고 이제 여자들 그 집에 맞추려 한다면 저보다도 더 힘들게 결혼 상대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님과 비슷한 자금력에 와이프도 8천 이상 보탰고 거기에 대출을 엄청 받아서 집을 구한 거죠. 결혼은 양쪽에 엄청난 돈 모으기와 집을 구하려는 각오가 대단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면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본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몇 번의 큰 변화가 있는데 사춘기, 대학교, 군대,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은퇴, 자녀 독립, 제2의 인생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라고 봅니다. 결혼이 꼬이면 그 뒤에 있는 테크트리는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해 봐야 하고 선택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댓글을 적으셨습니다. 근데 옥누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앞전의 댓글도 그렇고 지금 댓글도 그렇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여자를 깔려고 적으신 건 아니죠? 깔려고 적으신 건 아니죠? 나 진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왜냐면 그런 내용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여자가 들어 듣지 않을 내용들이, 들으면 찌를 내용들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결혼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장하는 건지, 솔직히 난 후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이만큼 결혼하는 게 졸라 빡세니까 너 같으면 하지 마라.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 그때 첫 번째 댓글 달았을 때 사람들 반응 봤잖아요. 아, 안 하는 게 낫겠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하러 저렇게 3년이나 시간을 써? 저것도 바보 아닌가? 이런 댓글 많았잖아, 사실. 본인도 보셨죠, 그거를.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약간 보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결혼이 도대체 뭔데? 그 여자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확률에 근거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요? 일단, 옥누님 본인의 삶도 굉장히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옥누님의 삶도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분도 굉장히 개고생 하셔가지고 교화하신 겁니다. 개고생 한 거예요. 엄청난 개고생 해가지고 현재 위치까지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데, 근데 별로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예. 아마 이 얘기를 주변에 했을 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라도 하려면 할 수 있다. 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때가 7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7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얘기도 아니고 7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2014년이잖아요. 아니 7년이면 좀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7년 전에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좀 괜찮지 않았나? 그 시절에도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네요. 음?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거네요. 2014년도에 님이 겪었던 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님이 여자분들 만나기게 2014년, 12년 그때가 이 정도였으면 2021년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는 게 7년 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년 전. 7년 전 얘기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가. 현재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얘기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7년 전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7년 전에도 여자분들 생각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현재는 더 심하겠죠. 네, 더 심하겠죠. 아, 심각한데요. 별로 이건 조언이라기보다는 의지를 꺾이게 만드는 말 같습니다. 의지를 꺾이게. 맞죠? 일말의 여지도 그냥 없애버린 말 같아. 자, 만약 결혼 생각이 없다면 님이 부모님에게 반대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대. 주입을 왜 시켜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주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설득을 왜 해요? 그냥 부모님 안 만나 뵙고 그냥 못한다 하면서 얘기하면 되죠. 자, 배달 대행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낮더라도 본인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회적 인식이 낮은데 이 사회적 인식을 낮게 만든 사람은 여자분들이 일조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도 일조했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보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학원 직원 뭐야 그 갑질한 거 거기에서 이미 나왔어. 이 사회적 인식을 낮춘 사람이 누군지는. 남자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차라리 어설프게 이상한 직장 다닌 거 얘기 보는 게 낫지. 배달대도 요즘 일을 하면 돈 많이 벌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런 애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무조건 무시는 안 합니다. 차라리 그래 좀 딴 데 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여기 가가지고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많이 하는 사람은 뭐 400, 500 이렇게 버니까. 뭐 택배 기사도 그렇죠. 택배 기사도 요즘엔 남자는 서로 하려고 한다리잖아. 근데 그런 인식을 낳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왜 보면
서울에 서울에 왜 아파트에 택배 차량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애엄마들 했습니다. 애엄마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맘충이라는 소리 들린 거야. 맘충. 왜냐하면 택배 한다 하면 뭔가 별거 아닌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별거 아닌다는 일. 근데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 다 빚쟁이거든. 빚쟁이.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예전에 그 다산 신도시 그 갑질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 다 빚쟁이입니다. 평생 갚아야 돼요. 평생 갚아도 자기 집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야. 다 자기들도 빚쟁이야, 빚쟁이. 20년, 30년 갚아야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안 부를지 그 장난 못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금리 올려버리면 폭삭 망한 사람들 천재일걸, 여러분? 영끌여가 겨우 들어간 주제에 갑질한다니까. 지도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사회적 인식을 낮게 만든 사람들은 남자도 있지만 여자분이 여자분.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여자의 90%는 이미 생각하는 그 여자 맞잖아요. 여자의 90%는 이 배달 대행의 일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는 거잖아요. 구독자 1000명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이분의 시점이 뭐냐면 2014년 기준 2014년 2021년이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올려야 돼요. 옥누님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요? 이미 2014년대 90을 봤잖아. 지금 더 심했으면 심해지 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웬만한 여자분들은 이 배달 대행을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5%를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옥눈이도 약간 판단 미스란 게 그거예요. 님 기준이 2014년이면 그때 뭐 동호회하고 했을 때 2012년 그때 아닙니까? 그때 기준 10%라고 하면 지금 더 낮춰야죠. 양보해서 5%입니다. 더 낮출 수도 있는데 5%야. 그러면 멀쩡한 여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멀쩡한 개념 박힌 여자가 없다는 거잖아. 님이 인정한 거예요. 멀쩡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도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내려놓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 여러분 로또 아닙니까? 이거 할 바에 로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거의 뭐 뽑기 수준인데 이거? 아니 가차를 돌려도 이 정도 벌보다 낫겠다 확률이. 예. 절대 불가능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과연 배달은 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도 여자분들이 과연 오케이 할까요? 예. 이거 죄송합니다. 또 뼈다리기 만드네.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진행을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그 여자분들 명치를 많이 때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팩트를 자꾸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이제 자꾸 카운터 불러 날리게 되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네 이게.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현실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예 자꾸 그럴 수밖에 없네. 자 말은 똑바로 합시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걸 불가능한 거죠. 확률 계산 못합니까? 누가 저렇게 5%의 가능성을 가지고 배팅을 합니까? 누가 5%의 가능성을 가지고 95%의 불확실성을 가진 여러분 만약에 주식 95%의 불확실성 5%의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 하면 다 여러분 손절할걸요 아마?
만약에 여러분 주식 비트코인이 확률이 5%다. 아무도 안 할걸? 아무도 안 할걸요? 이게, 자, 잘 들으세요. 옥님도 그런 생각해야 돼. 이게 너무 자기 기준에 쓰는 거야, 자기 기준에. 나는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쓰면 안 돼요. 글을 쓸 때는. 중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써야 돼. 나는 이 5%에 성공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봤어야지. 딱 단순히 계산해서 20명 중에 19명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래서 20명 중에 11명 다 실패했지만 그 성공한 한 명이 나다. 이거 아니에요. 네.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배달대행보다 월급직이 있어. 그러니까 배달대행이 그거네 뭐냐 하면 그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야 대출이 잘 된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개인 사업자가 대출이 잘 안 돼요. 개인 사업자가. 그러니까 회사 소속으로 사업자 등록증하고 있어야 직원 소속이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서울 기준이죠. 서울 기준. 네, 서울 기준이죠.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미 지금 2억 2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2억 2천이면 지방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님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서울이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일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서울만 기준으로 판단을 해. 지방이면 2억 2천 가지고 충분히 빌라 더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구축 아파트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 2억 2천이면 이게 틀려집니다. 오류가 많네요. 오류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분이 깔려고 적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원룸 시작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머지 10%마저 날아가는 행위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위험수위가 높은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원룸을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있다니까? 원룸을 하는 사람? 서울에서 요즘 원룸을 시작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이것도 본인 기준을 적으신 거야. 원룸인 1.5룸으로 해가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생활 가능해. 원룸도 좁은 데 말고 좀 넓은 데 있잖아요. 19평 되는데. 아니면 1.5룸 해가지고 거실하고 이제 침실을 따로 분리 쓰는데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1.5룸이 12평 정도 되잖아요. 아니면 투룸 하면 14평, 15평 되니까 뭐 전세 대출하고 하면 충분히 그게 시가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야. 10% 먼저 날아가는 행위다.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여자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원룸도 괜찮다는 여자는 제가 엄청난 여자를 거쳐갔는데 단 한 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옥누님 기분 나쁠 텐데 만약에 옥누님이 좀 잘생겼다면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댓글이 있었어. 만약에 저분이 인물이 좋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분이 인물이 좋아서 굳이 3년이 아니라 1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예. 아까 말했 정말 못해도 투룸빌라 전세? 투룸빌라 전세면 뭐 대우 기준이면 1억 안에서도 가능해요. 1억이 아니라 한 6, 7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너무 서울로 하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있잖아. 너무 이게 너무 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객관적이지 못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본인 경험담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얘기에 대해서 님한테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저걸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네, 결혼 중요하죠. 결혼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약간 뭐 무조건 예, 너무 이거를 뭔가 까기 위한 느낌은 아닌데 깐 것처럼 들려요. 저보다 더 깐 것처럼 들리는데 라면이면 안 그렇습니까? 더 깐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예, 물론 좀 속물도 있고 콧대도 놓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10%면 너무 박한 게 아닌가. 10%면 너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결혼을 위해서. 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다음부터 댓글 적으시라도 이거 올리려고요. 이거 저번에 님 그때 댓글 반응 보셨죠, 옥누님? 님 편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저번 댓글 올린 거 반응을 보니까 저분 편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댓글 적으신 게 굉장히 저 본인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네, 본인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가 전달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 것뿐이에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이런 댓글을 적어주신 우리 빨간 돼지 옥누님께, 빨간 돼지란다 자꾸. 빨간 헬멧 옥누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고, 자,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